피고인과의 통화 내용 기억이 안 난다고 하셨는데 반대신문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특검 측에서 제시한 통화 내역입니다. 증인의 통화 내역에 의하면은 2024년 12월 3일 23시 1분경에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맨 위에 부분입니다. 김지연에서 황교안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증인은 특검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를 걸었으나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금은 전화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닐까 추측을 했었죠.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문자를 보냈다면 혹시 증인이 핸드폰도 포렌식이 됐을 텐데 저런 문자를 나중에 수사 결과 보신 적이 있었어요? 문자는 아니고 그 이후에 제가 대통령실도 나오고 하면서 뭐 전화기를 바꾸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걸 본 적은 없습니다. 당일 증인이 전화를 22시 30분부터 01시 30분경까지 이게 이제 해제 비상계엄 선포서부터 국회 의결로 해제가 될 때까지입니다. 전화를 증인이 받은 게 이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혹시 전화하신 건 없었습니까? 글쎄 잘 기억나지 않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근무 인연도 있고 모셨던 상사이자 선배이시고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공직이나 이런 데 계시질 않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외부에서의 활동 내역이나 이런 걸 제가 잘 모르고 그래서 전화를 그런 특별한 생각 없이 전화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 왜 갑자기 비상계엄이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증인한테 문의하신 분들은 없었어요?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제가 특별히 통화를 달리 하거나 그랬던 기억은 잘 없습니다. 예, 통화 내역 23시 25분경에 2분 39초 통화한 게 있거든요. 왜 여기 네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증인이 무슨 통화를 했냐라고 이제 특검에서 수사관이 질문을 하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장관으로 모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응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형식적으로 응대를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을 하신 걸로 조서에 나와 있어요. 이게 증인 기억대로 진술한 거 맞나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안부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고 그냥 다짜고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걸로 그렇게 제가 기억합니다. 예, 이 피고인과 2분 39초짜리 통화에서 증인도 비상계엄의 이후 배경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알려준 기억은 없으신 거죠? 또 없습니다. 오래간만에 2분 정도 통화를 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당시의 상황은 그러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18-1항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통화 내역 보시면 발신지가 마포구 아현동으로 이렇게 뜨거든요. 혹시 증인이 이 지역에서 전화를 받으시거나 하셨나요? 당시?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대통령실에 있었고 대통령실은 용산구 삼각지인데 마포구 아현동은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지국이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보면 성동구 우리 황교안 대표가 김지연 증인한테 전화한 게 성동구 옥수동으로 나옵니다. 여기도 발신지가 용산이나 아니거든요. 지금 당시 피고인은 그 집에서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 가지고 발신 기지국이 떠가지고
혹시 뭐 저쪽에 집이 저쪽에 계신가요? 마포구 아현동에? 저요? 예, 예. 아닙니다. 저는 집이 그쪽이 아니고요. 뭐 발신 위치가 왜 저기로 나오는지는 제가 뭐 달리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게 검찰이 특검이 제출한 그 통화 내역인데 혹시 비아폰이라고 당시 받았던 사용했던 핸드폰이 비아폰인가요? 비와폰은 전화기 자체가 다른 거고요. 예. 저거는 제 전화번호가 지금 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저기 그 영상에 그냥 다 나와서 제 전화번호가 그냥 그러니까 공개되는 건가요? 뭐 증인도 수사 경험이 있고 저도 수사 경험이 있는데 저렇게 발신지가 뜨는 게 기지국이 보통 발신자 전화 핸드폰 하는 사람이 500m 반경 이내에 기지국이 잡히는 것이 그것을 잡혀가지고 이제 통신사에서 해보로 해주는 건데 전혀 엉뚱한 데서 발신지가 떠서 저게 제대로 된 통신 추적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제가 그 뭐 확인한 바가 없어서 없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00시 1분경에도 이제 통화가 1분 2초가 됐는데 그 이에 대해서 그 이후에 또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당시 통화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니 더 이상 통화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나나요? 하여튼 그 마무리할 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또 00시 20분 마지막인데 맨 마지막에 51초 정도 전화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김주현 증인께서 이제 전화를 하신 게 나와요. 증인은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 이슈는 없었고 황교안 대표가 저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제가 콜백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시간상으로 볼 때 이제 이게 51초 상당히 짧은 건데 그냥 발신만 하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답변 멘트가 있잖아요. 안 받을 때.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때 증인이 진짜 전화를 받으셔서 대화를 나누신 건가요? 그래서 저도 한 2번쯤 통화를 드린 것 같긴 한데 저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화가 또 저한테 어떤 기억으로 잘 남아있지 않아서 나중에 여하튼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기억을 떠올리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고 구체적으로 뭐 몇 번 통화해서 저게 뭐 한 3, 40초 이렇게 통화했다면 그게 기억이 남아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우리 기억이 여기 명확하지 피고인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도 한두 번 전화했나 했는데 저렇게 4번씩이나 전화했다는 기억이 없다고 그러는데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뭐 여쭤본 겁니다. 특검 신문상 35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인이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12월 3일 11시 17분부터 그 다음날 새벽 2시 14분까지 2시간 동안 계속 대통령 비서실장에 있었다고 이렇게 질문이 돼 있어요. 사실 2시간 동안 비서실장 방에 계셨나요? 이것도 지난 기일에 말씀드렸는데 그 비서실장실하고 그 대통령 집무실 그 앞에 CCTV 있는 그 사이에 제 방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2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있다가 제 방에 올라갔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2시간 내내 이렇게 다 있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사각지대가 있었던 것 같네요. 예. 21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이 4차례의 통화에 대한 특검 측의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와는 그 이전도 그 이후에도 특별히 정치적 사안으로 통화를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도 황교안 대표와 굳이 통화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응대를 하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기억이 나세요? 뭐 그 전후에 뭐 특별히 이런 상황으로 제가 통화 드리거나 한 그 기억 전혀 없습니다. 결국 증인은 피고인에게 대통령실의 비상계엄 상황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연락에 대해서 간단히 응답을 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증인도 잘 모르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맞죠? 당시 상황은 뭐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피고인도 증인과 전화 통화해서 기억나는 것이 있냐 이렇게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증인께서는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피고인이 기억에 뭐 사실과 다른 게 있습니까? 증인이 아무것도 당시 통화 내용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피고인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아무것도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여기 법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연락을 받고 들어가서 거기 있다가 뭐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보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정도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이외에 달리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행이 되고 뭐 누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지금 아는 바가 당신은 없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화 통화 대화 내용은 제 기억에 뭐 그렇게 남아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예, 뭐 똑같은 질문에 2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계엄 선포 전의 상황 인식, 증인의 상황 인식과 이제 페이스북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비상계엄의 계획이나 또는 가능성에 대해서 뭐 어떤 형태로든 대화나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비상계엄 관련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피고인에게 비상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대화를 나눈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없었습니다. 뭐 저도 몰랐는데 그게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비상계엄 내용을 알리거나 협조를 좀 구해달라라는 그런 뭐 지시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을 수가 없죠. 예. 페이스북을 지난번에 검찰 측에서 제시한 신문사항 40번과 관련된 페이스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12월 3일 날 밤 11시 46분에 게시된 그 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증인은 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페이스북을 안 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그 글을 올리셨었어도 뭐 그때 당시에 제가 그걸 뭐 바로 제 전화기나 뭘 통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 당시 기준으로 여쭤보는 당시 겁니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 저런 것들이 보도가 됐고 했으면 언론을 통해서 봤겠지만 그건 기억이 다 흐트러진 상황이니까 페북에 저 글을 올리셨을 저 시간대에는 저는 저 글을 볼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쉽게 이해했을 텐데 그 특검 진술조서를 보면은요 이렇게 TV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만 했고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요. TV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보게만 했고 해서 TV 뉴스에 이게 다시 이 페이스북이 떴다는 듯한 답변을 하신 게 있어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TV에서도 이 상황을 이 페이스북을 보신 적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시에 예. 그 어디에서 뭐 어떤 그 보도가 있고 그걸 제가 뭐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안 하니까 저 글이 올라왔을 당시에 제가 저걸 봤을 가능성은 없고 뭐 제 방에 무슨 보좌관이나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닌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이런 게 언론에 보도가 됐고 했었으면 그게 뭐 봤을 수는 있겠지만 저때 당시에 제가 그 페북에 저런 글을 올리신 거를 봤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